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화면으로 만나게 된 첫 번째 꼭지, 제목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 입시 어디까지 준비할까? 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계속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는 일도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이외에도 우리 친구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찍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전해드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과제를 아주 잘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겠죠? 오늘 첫 번째 꼭지로서 뭐를 할 거냐면 뭐라고 썼어, 선생님이? 학교생활 기록부 분석하기라고 지금 선생님이 썼어요. 즉, 우리 친구들한테 과제를 나눠줬는데 그 과제가 생기부 분석하는 거예요 라고 줬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기부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얘를 하기 전에 얘가 전자칠판이라서 뭔가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할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걔네들을 좀 찍어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쵸? 자, 볼게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과제로 내줬었던 학교생활 기록부.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것은 바로 뭐가 얘기하는 거야? 생기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생기부에서 자소서를 쓰기 위한 그러한 소재들을 추출하는 방법들 그리고 왜 그렇게 추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준비됐죠? 이제부터 출발할게요. 자, 첫 번째 꼭지로는 자소서. 자소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한테 먼저 한 번 더 지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자소서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학사정관, 우리를 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을 설득해야지 우리가 그 학교에 입학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입학사정관을 뭐 하는 것이다? 설득하는 글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설득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그 자료에 대해서 저는 이러이러했어요 라고 이렇게 설명서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그 객관적인 자료와 설명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기부가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설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렇지. 자소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면 우리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해설서예요. 즉, 생기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 뭐가 있지? 학교생활 기록부에서는 뭐만 나타나요? 그렇죠. 결과만 나타납니다. 그쵸? 어떤 결과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뭐가 필요하지?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과정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 뭐가 필요하지? 그렇지. 변화상. 자,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주 필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뭐가 필요하다? 해설서가 필요하다. 그 해설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소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소서가 돼야 되니까 어때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요즘에는 교내 활동에 대해서 어떤 것들 자신이 한 행동을 위주로 동기와 과정 그리고 성취 내용들을 적시를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자소서 같은 경우가 바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설명서가 될 것이고요. 그 객관적인 자료와 설명서를 보고 우리 친구들이 뭐예요? 입학사정관 앞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진입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얼마만큼 학습 능력이 있는 아주 훌륭한 학생인지를 어필을 하는 면접을 통해서 합격의 길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자, 보세요. 평가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 생기부와 자소서를 보면서 입학사정관은 어떠한 평가 기준을 갖게 됐냐? 오늘 선생님이 4가지 꼭지를 얘기를 할 거고요. 이 4가지 꼭지는 고등학교 입시뿐만 아니라 대입까지 모두 다 관통하는 핵심적인 4가지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4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친구들이 거의 뼛속 깊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뭐 했으면 좋겠냐면 항상 자소서 썼을 때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뭐를 하게 될 것이냐? 뭐를 하게 되겠어? 우리 친구들을 평가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평가의 기준이 필요하겠지, 그치? 그러면 평가의 기준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렇죠. 우리는 자라나는 학생, 열심히 배우는 학생이야. 그렇게 되면 그 열심히 배웠다라는 것에 대한 성과가 있겠죠? 그게 바로 학업 역량이에요. 그 학업 역량들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과목에 대한 학업 역량 또는 진학, 희망 학교에 대해서 반영하는 거. 뭐 4과목을 반영할 수도 있고 5과목을 반영할 수도 있고 1과목을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반영 과목에 대한 성적이 되게 궁금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 성적이 잘했다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못했다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지의 성적의 추이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 학업 역량을 위해서 뭐 탐구 활동을 왜 어떻게 했는지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준 뭐라고요? 그렇죠? 학업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 학업 역량을 아주 잘 드러낼 수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설지를 옆에다 딱 붙여 주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추측해 볼까요? 두 번째는 뭘 것 같아? 우리는 뭐를 하게 되지? 어떤 목표 학교들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 목표 학교들을 위한 뭐가 되겠어? 진로와 진학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희망 진로 계획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것들이 생기부에 어떻게 녹아내리고 그것을 평가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나는 진학 계열에 대해서 연관 과목들을 얼마만큼 공부하고 그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저는 외국어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외국어를 저의 전공으로 삼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교과목들이 조금 성적이 우수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연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그런 부침의 자료로서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영어를 되게 잘하고 싶은데요. 근데 실제 자기가 탐구하고 공부했었던 것은 또 다른 것이라면 즉 주제별 수업이랄지 방과후 수업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자기 연관 교과에 대해서 얼마 정도 공부를 했는지 이런 연관성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보세요. 전공 관련 전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 저는 이과 쪽으로 갈 거예요. 문과 쪽으로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선생님 무슨 과를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그런 계열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어린이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세요. 우리 탐구활동, 즉 연구활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진로, 동아리, 봉사. 이거 하면 우리 딱 생각나는 거죠. 자동봉진. 바로 뭐예요? 창체죠? 그래서 창체 활동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니까 우리 특히나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마지막까지 창체에 대한 그러한 생기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 관련하는 거 뭐를 얻었는지. 자, 근데 이 얻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는데 아쉽게도 상을 못 탔어요. 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괜찮아요. 뭐냐면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하기 위한 제가 1학년 때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너무 부족해서 수상 실적에 이런 것들은 없었고 예선을 탈락했어요.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2학년 때는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잘한다라는 것 또는 내가 성과를 반드시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얻은 것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뻥튀기 해서 어떻게 제대로 써줘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로 희망을 왜 갖게 되었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뭐냐면 나중에 보면 우리는 꿈을 갖게 된 동기를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동기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구체화했는지를 보는 것들이
두 번째 기준인 뭐예요? 전공 적합성이네요. 선생님이 이거 발음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항상 할 때마다 또박또박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를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세 번째는 뭘까요? 뭐 했지? 첫 번째 학업 역량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했냐면 전공 적합성을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 우리 친구들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뭐 하는 학생들이야? 발전하는 사람들이지. 그치? 그러면 저는 정말 이 학교에 들어가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세 번째, 바로 발전 가능성이에요. 즉, 우리 친구들은 지금 아직은 완성된 인격체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잠재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발전 가능성은 어떤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뭘로 포인트를 잡아주어야 되냐면 이거예요. 스스로 새로운 도전, 즉 그냥 어떠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들, 아니면 공동체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발전 가능성이고요. 특히 중요한 단어 바로 뭐냐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근데 선생님이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하면 저는 반장 한 번도 안 했는데요. 학생회 활동도 하나도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반장 또는 학생회, 이게 리더십과 물론 연관이 되겠지만 글씨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네. 그쵸? 자, 반장이나 우리가 학생회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선생님 저는 체육대회에서 이 대회에 같이 가려는, 출전하려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노력을 했어요. 아니면 저는 거기에 일원으로서 주체가 되는 그런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도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잘 모아가지고 그 활동들을 잘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런 것들도 리더십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이 발전 가능성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학생 활동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요? 반장을 안 했는데 반장을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 아주 작은 에피소드에서 어떤 것을 주체적으로 내가 목표를 갖고 도전을 했던 경험이랄지 아니면 어떤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 친구들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에피소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에 대한 것들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저는 이런 활동도 했고 저런 활동도 했고 학교 체육대회에 뭘 했고 합창대회에 뭘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게 리더십을 발휘한 활동이야. 그걸 한번 써보자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세 가지 얘기했어요. 나머지 하나는 뭘까? 요즘에 떠오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성이에요. 자, 평가의 기준들 인성이라는 것을 보면 가끔 우리 친구들한테 친구가 왜 봉사활동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 그냥 봉사활동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60시간을 다 채워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 전국 때문에 6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40시간은 채워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인성이라는 부분들 또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구성원으로서의 내가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사회 울타리 안에서 어떤 부분으로 공동체를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 인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딱 나오면 계속 얘기 나온 게 또 뭐겠어? 발전 가능성 리더십 했을 때 막 회장, 부회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인성 나오면 봉사활동 나오겠죠. 선생님 저 봉사활동 되게 후진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리고 선생님 저 봉사활동 진짜 이상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민사고 준비했던 친구 중에서 정말 봉사활동이 없어서 뭘 했냐면 그냥 재활용 휴지 있잖아? 쓰레기를 그냥 분리하는 것으로도 우리 그런 봉사나 인성 부분들을 꾸몄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단한 무언가의 봉사활동 내역이랄지 아니면 아주 많이 열심히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꾸준히 했는지에 대한 것들 또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선생님이 나눔이나 배려에 대한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선생님 친구가 너무 배고픈데요. 친구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같이 뭐 맛있는 걸 사줬어요. 이렇게 나눴다든지 아니면 선생님 버스를 탔는데 충전이 안 돼 있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같이 해줬어요. 라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공동체로서 내가 필요했을 때 다른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도 다시 또 그것을 되돌아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회 안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부대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4가지 즉 입학사정관이 우리 친구들한테 요구하는 평가의 기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그렇죠. 학업 역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공에 대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뭐가 됐냐면 인성 가능성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얘기하는 인성입니다. 요 4가지를 꼭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서 이 4가지를 중점으로 나를 평가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평가 기준에 맞는 자소서와 그리고 생기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기준점을 얘기했어? 그러면 뭘 해줘야 되겠어? 학교생활 기록부를 분석을 해줘야 되겠지? 자, 분석했을 때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이미 나눠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소재를 추출하는 그러한 것을 했는데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소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해서 물론 우리 친구들 요게 그리 잘 보일까? 조금 작기는 하지만 첫 번째 학업, 전공, 발전, 인성 이렇게 4가지 꼭지로 선생님이 구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학생부에서 나와 있는 생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쓰고 이 에피소드에 연관되는 것들이 어떤 역량하고 어떤 평가 기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물론 대부분 하나만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2개, 3개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보면서 생기부에 있는 하나하나의 소재들, 나의 활동들을 뭐 해보는 게 좋겠어? 써보는 게 좋겠죠.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써야지 한번 정리가 할 것이고 우리 친구들이 생기부를 선생님 분석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 선생님 저 학교에서 이런 활동 하지 않았는데 제 생기부에 이게 들어가 있네요. 라는 경우랄지 아니면 되게 심한 경우는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위에 줄하고 밑에 줄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게 복사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자기 생기부를 한 번도 보지 않았던 티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전에 봤으면 더 좋아서 이렇게 수정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은 수정이 불가능한 시기에 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기 생기부를 좀 꼼꼼하게 보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서 소재들을 하나씩 간단한 것이라도 추출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두 번째 선생님이 뭐를 드렸냐면 여기 동그라미 계속 있네. 얘를 쓱쓱쓱쓱 이렇게 한번 지워보면 자, 뭐가 나오냐면 펜에서 지금 빨간색 맞죠? 소환을 잡는 거야. 사례별로. 그러니까 사례가 1번, 2번, 3번 되게 많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쭉 써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사례별로 하나씩 뭐를 써보는 거야? 이것을 언제 했었지? 그리고 생기부에서는 기록이 나왔었던 것 어떤 거였는데 자, 그것을 왜 하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써주시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느꼈었던 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사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좀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느낀 점들을 쓰는 거지. 그치? 먼저 소재들을 생기부를 쭉 읽어보면서 아 이런 소재도 있네 이런 소재도 있네 그래서 생기부에서 보면 생각보다 많은 우리 친구들이 쓸 수 있는 거리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거리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정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잘 기억이 나는 부분들 아 이건 좀 써봤으면 좋겠어 라는 것부터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례별로 초안을 쭉 잡아놓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도 물론 우리 친구들의 생기부를 분석하면서 아, 요 내용이 뭐지? 요 내용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 라고 우리 친구한테 물어보겠지만 그 전에 스스로 아, 나는 이 내용은 꼭 써야 되겠어. 내가 자소서에서 우리 입학사정관한테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어요. 라는 부분들 정확하게 봐주시면 더 좋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생기부 분석에서 그러면 선생님 어떤 항목에서 얘네들을 조금 추출을 할까요? 바로 지금 안 보이나? 요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들 뭐냐면 상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사, 동, 공, 진이라고 선생님이 항상 줄임말로 얘기하는데 자동, 봉진 얘는 자율활동을 얘기할 거고 얘는 동아리 활동, 얘는 봉사활동, 얘는 진로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는 3학년 때 것까지 어디에서? 학교에서 다 뽑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 소재를 추출하는 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교과 학습 발달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뭐냐면 세특이에요. 이 세특은 과목별 선생님들, 과목별 담당 선생님의 교과 추천서. 보세요. 과목별 교과 선생님들의 교과 추천서. 즉, 저는 영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목별 선생님의 그런 추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세부사항이 들어가 있다면 나는 소재로서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아주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이고, 그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진정한 해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과 과목에 대한 세특 부분들은 지금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아주 중요한데 요즘에 생기부 때문에 뭐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각각의 요항들이 조금씩 뭐 했냐면 줄어들었거든. 근데 그 항목 중에서 절대 줄어들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특이에요. 세특은 과목별 선생님의 추천서이기 때문에 뭐냐면 과목당 최대 몇 자까지 쓸 수 있냐면 500자까지 쓸 수 있어. 어허, 되게 많지, 그치? 그러면 8과목 정도 듣는다고 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만약에 다 써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얼마가 될 것 같아? 5, 8에 40. 그렇지. 얼마야? 4,000자를 써줄 수 있어. 그러면 엄청 혜택 부분들을 잘 써주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생기부가 아주 풍성하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약간 소박한 뭐가 되어 있어? 생기부가 나올 수 있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혜택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도 이 교과목 선생님들의 추천서를 역할을 하는 혜택은 꼭 신경 써 주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그냥 우수한 것이 아니라 에피소드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주 좋은 선생님의 뭐였다? 세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생특에 나와 있는 종합 의견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세특 부분들이 과목별 선생님들의 그 교과목에 대한 추천서라고 한다면 얘는 담임 선생님이죠. 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하고 1년 동안 같이 행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계속 보살펴 주시잖아. 그러니까 뭐를 파악하기가 되게 좋겠어? 그렇지, 인성이에요. 그래서 인성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추천서가 바로 10번
행특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생기부를 분석해서 소재들을 나왔을 때 어떤 항목들을 주로 보면서 제가 소재를 추출해야 될까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상체, 세트, 그리고 뭐예요? 행특.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에피소드들이나 이런 소재들을 추출을 하게 된다면 아주 훌륭한 추출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잘할 수 있겠죠? 자, 생기부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으로 꼭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변화가 보이지 않아. 이 친구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 그러면 그 부분은 평가를 좋게 얻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왜 그 활동을 했는지에 동기가 필요할 것이고 그 동기를 하고 난 후에 뭐가 필요하겠어?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례들이나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는 이렇게 훌륭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또는 그 결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뒤에는 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쭉 추출을 하고 나서 사례별로 초안을 잡게 되는데 이렇게 돼요. 관련 활동들을 쭉 추출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다가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한 장에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 되게 훌륭하구나.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써보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선생님이 제안을 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개요를 짜는 것인데 이 개요를 짜는 것까지 즉 어디에서부터 추출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례별로 초안을 잡는 데까지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주었던 뭐예요?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생기부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 뭘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뭐 할 수 있는지 자소서를 쓸 수 있는 밑밥이 되는지를 요번에 꼭 수요일까지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생님이 이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전달할 수 있어? 우리는 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그치? 그러기 위해서는 입시의 과정에서 자신의 학업적인 역량을 그리고 나의 발전 가능성을 뿜뿜 뿜어내는 그러한 자신의 이야기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도록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다듬는 경우들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자신 있나요?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그런 부분들은 자신감이 계속적으로 채워져 나갈 거라는 거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선생님 자신감 있게 얘기했나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은 합격률이 되게 높거든요. 대부분의 친구들을 합격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친구들한테 자신감을 불러넣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는 다음 이야기예요. 다음 이야기는 선생님이 자소서 쓰기에 대한 절차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써오면 거의 개별적인 피드백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들은 전체 수업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개별적인 아이들의 에피소드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수업 자료로 미리 어린이들한테 주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물들은 선생님하고 계속 개별적으로 입시는 어차피 내가 합격해야 되는 개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 학습관리, 개별 입시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볼 내용들이 뭐라고? 자소서 쓰기의 절차예요. 살짝 보면 이런 식으로 자소서 쓰기는 지원 동기 정리하고 진로 계획하고 계속 뭐 한다? 원서를 쓸 때까지 우리 고치게 되는 것이니까 맛보기로 우리 친구들한테 자소서 쓰기에 대한 절차들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소재 파악에서부터 우리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선생님하고 같이 잘할 자신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